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빵입니다.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 된 지가 이미 오래죠.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그 중심에서 가장 열악한 집값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분양난 아파트가 워낙에 계약률이 저조하니까 결국 통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146세대 소규모 단지인데 이 중 121가구가 미분양 상태였죠. 엎어치고 매치고 어떻게 해서든 미분양을 털어보려 노력을 했고, 급기야 할인 분양까지도 내세웠지만 결국 준공 후에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드디어 공매 형태로 통매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들에게 있어서 종종 발생하는 아주 극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아파트 브랜드가 Believe Heritage, 얼마 전 회사채를 발행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선 신세계건설에서 내놓은 아파트 브랜드라서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상당 부분 미분양이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걸 해결할 만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신세계건설은 Believe Heritage 시공권을 600억에 수주를 했었는데, 주로 신세계건설이 대구 쪽에 Believe라는 브랜드로 많이 신축 아파트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해왔었죠. 이렇게 지금 서울을 벗어나기만 해도 대부분의 분양시장은 그냥 거의 얼음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미분양이라는 공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단적으로 어제 분양을 마감한 경기도권 아파트 의정부에 위치한 신곡 시그니처 뷰 324세대 모집에 21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액면으로 봐도 명확한 미달이죠. 세모라는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의정부도 경기권에서 물리적인 거리 체감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동산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어정쩡한 곳에 청약을 했다간 그냥 뼈도 못 추릴 거라는 대기 수요자들의 위기감이 몰려오는 건데, 그러니 서울 일부, 요즘은 서울도 허덕이고 있어요. 분양가를 워낙에 고분양가로 수위를 높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람들이 받아주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감당이 불감당. 지금 나오는 서울 분양가, 특히 14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떨어지는 칼날이야. 이건 그냥 요리를 위한 부엌칼 수준이 아니라 단두대 수준의 무시무시한 가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고분양가는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곧잘 발생을 하고 무순위로 무한궤도 돌리는 곳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경기권 아파트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마감 지은 안성 하우스토리, 여기도 분양 성적이 거의 참사 수준이라 말할 수 있죠. 468세대 모집에 단 14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찍은 적이 안성에서 있었던가? 안성이 분양이 그리 활발한 곳이 아니라서 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그래도 꽤 수요가 붙는 편인데, 딸랑 14명만이 지원을 했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건 대구에서 공매로 통매각이 되는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악성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대구만 미분양의 무덤이 아니라 지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경기권까지도 엄청난 분양 한파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단이 유일하게 뜨거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일풍경채 3차가 240명 모집에 또 10,000명을 넘었어. 검단이 이렇게 핫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거 다 5호선 연장이 되는 소식이 날아들고 GTX도 들어설 거라는 호재가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이어졌던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분양가는 4억대, 5억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고분양가 받아주다 허리 디스크 깨지게 생겼는데 갑자기 우회로를 틀 수 있는 틈새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검단이 집중적인 공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검단도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곳인데, 아무튼 여기도 그리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집값이 후덜덜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하락장에서 폭락장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타임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칫 안전빵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진입 비용이 다른 곳보단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엄청난 하락의 가속도를 붙여도 충격파는 다른 경기권 아파트 분양단지보단 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검단이 청약에 불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설사와 물린 분양단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당연히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게 회전이 안 되니 사단이 나는 거고, 이렇게 분양이 미진한 모습은 바로 매매 시장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현재 7만 6천 건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통 5만 건 내외였던 1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0% 정도가 폭증한 모습입니다. 그냥 분양시장, 매매시장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하락이라는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그것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서울 매물이 빠지지 않는 건 당연히 회전율의 문제가 생겨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놀이공원 입장할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아찔하죠. 근데 조금만 인내력을 발휘해서 독한 마음으로 한두 시간 기다리면 그 줄이 어느새 다 줄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줄을 서야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요. 지난해 12월 서울 거래량은 11개월 만에 가장 최저를 찍고 있는 수량이고요. 지난해 1월에 1,400건으로 아주 저조한 지표를 찍었었는데 이후로 아마 가장 저공 비행을 하는 거래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거래 회전율의 브레이크, 그것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결착이 되어서 걸린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달 1월은 499건에 그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과연 1월에 1000건에 가까운 거래가 나올지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거래 현장이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매매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매매가가 고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죄다 다 토해낼 때까지일 겁니다. 어차피 그동안 올랐던 가격들은 대부분 거품적인 요소가 많았죠. 그만큼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끌어모아서 몰빵을 한 거고, 그 몰빵이 제대로 먹힌 듯 보였었죠.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투자라는 건 바로 이거다! 라는 정석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 이거 엄밀한 의미에선 투기거든. 그렇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무조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 다 끌어모아서 골드러시, 대성황을 이뤘던 최상급지 강남도 지금 그동안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던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새 평균적으로 3억 5천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강남 아파트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DH퍼스트의 아이파크, 그리고 압구정 현대까지도 줄줄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은 얼마나 그동안 올랐는지 이렇게 떨어져도 표가 안 나.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넘사벽 같은 곳이라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인데, 지금 강남권의 대폭적인 하락 추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작년 말까지 비강남권이 주도를 했던 하락세가 다시 바통을 강남권이 이어받아서 이젠 작년의 낙폭과는 완전히 다른 두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분기점이거든요. 강남권 하락의 2차 파동의 물결이 다시 송파를 한번 쏟아내기 시작을 할 거고, 강남과 비강남을 잇는 브릿지, 송파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 어떻겠습니까? 2월이 거의 진격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월이 약간 주춤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지금 강남이 빠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충격파가 시작이 될 거라는 태풍 전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부동산 쪽은 자금이 마르기 시작을 하면 집값이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분위기는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는 서로 간의 경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차에 3%까지 떨어졌다고 지표상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체감도가 문제죠. 실제로 은행 대출 창구 가보면 3% 금리는 만나보기 힘들 가능성 높고요. 대체로 4% 초중반의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미끼 영업. 한마디로 광고는 조금 과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은행은 금리를 하단에서 낮추고 있는 지표를 발표를 하죠. 그러나 실제 금리 적용은 더 높게 진행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우호적인 금리 적용 행태를 보이는 분위기도 머지않았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그냥 진정기미를 보이다가 그냥 구석에 처박힐 줄로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1% 넘어서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 국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3%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죠.
당연히 은행채의 직격, 주담대 금리 봄이 온 것처럼 아주 유연하고 유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다시 금리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타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인사들이 시장은 급하게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가고 있잖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물가가 2%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다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3월은 좀 이르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아주 세게 긋고 있죠. 오징어 게임하다 금발보면 죽어. 그러니 너희들 금리라는 선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섬 넘지 마. 이런 경고로도 들리고요. 아무튼 지난 12월에 발표한 미국 유통 판매는 0.6% 증가 추세.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3.7%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외 여건도 2024년이 되면 그냥 금리의 해빙기가 와서 한국 부동산 자체의 판사리가 단기적인 하락세를 끌어내고 다시 반등할 거라는 펌프질이 얼마나 부질없는 전망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하락세는 거의 폭락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을 만큼 호재가 무죄야. 어떠한 부동산 밑불을 살릴 만한 또 다른 불쏘시개가 전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하강 국면. 특이한 점은 1차 하락 때보다 변칙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왜냐? 국내 부동산 PF 문제로 건설사 부도가 줄도산으로 갈 가능성 높고요. 게다가 금융권, 특히 여기에 자금이 걸려있는 이금융권은 거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 자금 경색이 올 가능성 높은 상태에서 미국까지 금리라는 빗장을 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반짝 인하되는 착시 효과, 실제 창구에서 체감되는 금리는 여전히 높다라는 점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분양시장, 매매시장 이제 뭐 동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만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양은 미분양, 건설사 PF 문제로 매매시장, 집값을 더욱 끌어내리게 될 거고 매매시장은 대외 여건의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긴축 분위기가 더욱 고조, 미국의 충격 발표가 시장을 다시 한번 옥죄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달 2월은 아마도 역대급 낙폭의 샘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